시작한 지는 아직 2달 안 됐고요. 어제까지 4,100만 원 내려보면 순수익은 지금 1,179만 원. 퇴근하고 사실 컴퓨터에 붙어 있기는 한데 2~3시간 정도? 작은 거 뭐 이런 병, LP판 선반 이것도 다 타오바오에서 제가 해외 구매 대행 하기 전에 샀던 거고. 저는 타오바오를 수시록해서 보고 판매해보고 싶은데 하는 거는 일단 다 수집하기를 눌러요. 올라가 있는 상품은 아직 50개가 안 돼요. 쿠팡 47개, 스마트 스토어 50개. 운이 좋지 않았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올린 47개를 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 올렸거든요. 이거 팔아볼까? 이거 팔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잘 아는 거. 내 거 아니지만 내가 만든 제품 판다는 기분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대표님을 만나러 대구에 왔습니다. 전업이 아닌 부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우라고 하고요. 31살이고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왜 닉네임이 요우예요? 중국인 친구가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 해외 구매 대행하고 있는 평범한 구매 대행러입니다.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지는 아직 2달 안 됐고요. 현재 매출은 어제까지 4,100만 원. 그리고 오늘 운이 좋아서 350만 원 정도 주문을 받았습니다. 9월 23일부터 어제까지 10월 1일부터 말까지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2,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평균 마진은 어느 정도 남아요? 평균 마진은 제가 일반 사업자인데 일반 사업자 부가세 제외하고 20에서 30% 정도 순마진으로. 부업으로 하시면은 퇴근 후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퇴근하고 사실 컴퓨터에 붙어 있기는 한데 퇴근 후에 한 2~3시간 정도? 아 그럼 매출 진짜 잘 나오시는 건데? 중간중간에 하니까. 하고. 네, 중간중간에 주문이 들어온 거는 저는 최대한 빨리 주문 넣어요. 하루라도 빨리 배송이 나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자한테 재촉도 많이 하고 주문은 들어오는 족족 최대한 빨리. 그래서 지금 차에도 보면 노트북 그리고 네, 가방에도 아이패드. 제가 가는 모든 곳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많은 부업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업을 해보셨을까요? 제일 최근까지 했던 부업은 쿠팡 재택근무로 고객센터 상담사 업무를 저녁에 이제 7시부터 11시까지 했었어요. 지금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하시면서 CS 업무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고객이랑 어차피 저희도 통화할 일이 많잖아요. 예전에 한 8년 정도 서비스직에서 일했었어서 CS 쪽은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구매 대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구매 대행을 제가 실제로 많이 하고요. 직구로 산 제품이 엄청 많아요. 비싼 게 아니라 소품 같은 것들도 한국에는 없는 제품이 해외에는 또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해외 구매도 많이 하게 됐고 저희 남편이 알리에서 물건 엄청 많이 사거든요. 맨날 뭐 통관 들어오는 거 조회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익숙하시다 보니까 네. 접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셨겠네요. 네, 이사 올 때는 실제로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매한 제품들로 집을 많이 꾸몄어요. 대표님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파손은 많이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한다고 생각해요. 해외에서 샀을 때 보증을 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외 직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배대지를 쓰고 직구를 했었거든요. 품질도 확인할 수 있고 사진이지만 그렇게라도 확인을 해서 오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배대지에서 거의 포장 옵션을 필수로 해서 출고하시나 보네요. 네, 맞아요. 포장 옵션도 필수로 하고 검수도 돈을 더 줘서라도 꼼꼼하게 검수를 하는 편입니다. 망가져서 오는 거가 사실 더 곤란하거든요. 고객 CS 해야 되는 거, 환불도 해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번거롭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제품이 정확한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저는 사실 N잡이잖아요.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만둘 수 없거든요. N잡을 유지하려고 하면 단가가 뭐 저렴한 10,000원, 20,000원 이런 것들을 100개 판매할 자신이 없었고 그렇게 해서는 오랫동안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 객단가를 좀 높여서 주문은 사실 뭐 하루에 제일 많이 들어온 날이 20개고 보통 평균 한 10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거든요. 그 정도로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오후 3시인데 퇴근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 일하다가 멀리서 오신다고 해서 잠깐 픽업만 하러 왔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하던 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 여기구나.
홍보 좀 해주세요. 저희 유튜브가 홍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대표님들 돈 많이 버셔서 건물 지으실 때 연락 주세요. 본업으로 정확히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같이 사무 봐주면서 주문 들어온 거 잘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잘 나갔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장부 정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철근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철강제 전반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자재들을 운반하는 또 철근인가요? 네, 맞아요. 그 철근이고 지빔이나 그런 것들도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업을 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사실 여기서 작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출근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출산도 해야 되고 잠시 일을 못하는 기간이 생기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도 집에서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을 하게 됐어요. 여기 저희 이제 사무실이고요. 제일 조그만한 자리가 제 자리랍니다. 대표님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집에 가서 일해야죠. 부업 하시는 이제 구매 대행 어떻게 업무하시는지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가족분들은 부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많이 일하고 있는 거는 남편밖에 잘 모르고 있어요. 남편은 이거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더 하지는 말고 더 이상은 그만해라. 그럼 남편분이 뭐 도와주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저희 남편이 도와줍니다. 제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전자제품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되는 중간에 뭐 접촉 불량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고객님은 오래 기다려서 제품을 받으셨잖아요. 새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저희가 한번 봐드릴까요? 하면은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저희 남편이 마법사처럼 등장해서 고쳐줍니다. 집에 AS 센터가 있는 건데요? 맞아요. 오. 여기 뭐가 또 있는데? 이거 반품인가요? 아니요, 이거 다 저희 남편이 시킨 거예요. 집을 되게 이쁘게 꾸미셨네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으로 꾸며봤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제품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크몹이죠. 더 큰 것도 많겠지만 이것도 한 20kg 정도 나갔거든요.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소재가 생각보다 엄청 단단하고 좋네. 네, 그래서 품질이 한국에 파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아 보여서 가격은 비슷한데 중국에서 그냥 한번 사봤어요. 대표님 또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상관없어요? 다른 거 산 것도 있죠. 여기 와보시면 여기 있는 수납장. 수납장을 네, 사셨구나. 타오바오에서 구매했고요. 국내에도 파는데 타오바오에서 사서 파는 거더라고요. 사입해서. 이런 거는 혹시 뭐 판매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해외 구매 대행 만약을 하게 된다면 인테리어를 좀 열심히 꾸며가지고 인스타에 좀 올려서 인스타 마켓 같은 거를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예쁘게 꾸미는 재주가 저한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쁘게 꾸며놓으셨는데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나무, 가짜 나무거든요. 이거 가짜예요? 네,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잘 없어서 타오바오로 제가 샀었어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지금 주방에도 그렇게 구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 테무에서 산 거, 휴지통? 이런 것들도 처음에 판매해볼까 생각했던 거예요. 대표님 집 소개 잘 해주셨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어떤 일 먼저 하세요? 집 정리하고 이제 밥 해서 먹고 하면은 한 7, 8시쯤 그때부터 바로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나 그럼 잠깐 설거지할 게 좀 있어가지고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입니다. 사무실 개봉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사무실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언젠가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이사 올 때부터 홈오피스를 좀 꾸며보자라는 생각으로 집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거는 타오바오에서 샀고 저런 인테리어 소품 있죠? 코끼리. 쟤도 타오바오에서 산 거예요. 해외 직구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네, 진짜?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작은 거, 뭐 이런 병 타오바오에서 제가 그냥 직접 산 거고 LP판 선반 이것도 다 타오바오에서 제가 해외 구매 대행 하기 전에 샀던 거고 집을 좀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유명한 것도 많이 사지만 내 마음에 드는 건 한번 보이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사실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디자인이 있는 거는 판매를 하시면 괜찮지 않나. 집에 오셔가지고 너무 못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구매 대행을 하기 전에는 집에 오면 보통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오히려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나니까 하루의 루틴이나 바이오 리듬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프로그램을 안 쓰기 때문에 직접 장부를 작성하거든요. 오늘 어떤 거 팔렸는지 그리고 오늘 뭐 광고 어느 정도 돌아갔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고 집에 오고 나면 뭐 통관되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조회해보거든요. 배송도 하나하나 다 조회해보고 보고 있으면 오히려 게임할 때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계속 업무의 연장에 있다? 이런 기분은 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지금 직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크롬을 사용자별로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해놨어요. 저처럼 이렇게 사무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출장 가서 노트북으로 업무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내가 앉는 컴퓨터가 그냥 무조건 내 사무실이 되는 거니까. 대표님 아까 10월달 최고 매출이 2천만 원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매출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프로그램을 안 써서 장부를 작성을 했고요. 장부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공유해 놓으신 써도 되는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개 이거는 테스트 삼아서 스토어 개설하고 그냥 제가 구매해 본 거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밖에 판매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쿠팡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퍼센티 프로그램만 저는 사실 사용을 하거든요. 퍼센티 프로그램을 쓰니까 그냥 올리는 김에 쿠팡이 같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해외 구매 대행 하려면 가입해야 되는 뭐 판매자 사이트들 다 가입은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냥 올려볼까 하고 사실 올렸는데 쿠팡이 판매가 훨씬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쭉 내려보면 어제까지 네, 매출이고 크게는 4,100만 원 어제까지 딱 찍어놨습니다. 순수익은 제가 본업이 있어서 저는 간이 거세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여서 부가세 10% 제외하고 순수익은 지금 1,179만 원입니다. 사실 순수익이 이거보다 조금 더 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마켓 수수료를 조금 더 많이 높게 설정해놨어요. 변수라는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쿠팡 12.5% 정도 설정해놓고 스마트 스토어는 5% 설정해놨습니다. 3.63이잖아요, 원래. 환율 변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수수료 조금 높게 설정해놔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품 개수가 몇 개 정도예요? 올라가 있는 상품은 아직 50개가 안 돼요. 쿠팡 47개, 스마트 스토어 50개. 그러면 지금 구매 대행이 전업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운이 좋지 않았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올린 47개를 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 올렸거든요. 이거 팔아볼까? 이거 팔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잘 아는 거. 그래서 실제로 마음에 드는 제품을 타오바오에서 발견했을 때 주문도 해봤어요. 한 건 처음에 해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배송이 오고 우리 집에 도착 어떻게 하고 현지에서 어느 정도 걸리고 이걸 한번 봤고 실제로 그 제품 품질도 봤고요. 근데 그 제품 품질이 좋았어요. 그것도 지금 효자 상품 중에 하나고요. 댓글 같은 거 고객님들 상품 리뷰 남겨주시면 거기에다가 적어요. 고객님 저도 이 제품 진짜 만족하는 제품이고 고객님도 오래오래 사용하세요. CS에 진짜 진심으로 하셨네요. 고객을 마주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장사거든요.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 수집해놓은 건 219개가 더 있거든요. 아, 수집은 많이 해놓으셨네요. 네, 수집은 저는 타오바오를 수시록해서 보고 판매해보고 싶은데 하는 거는 일단 다 수집하기를 눌러요. 그래서 수집을 하고 신규 상품 등록해서 가격도 보고 내가 원하는 마진이 나오는지 판매자랑 미리 얘기도 해보고요. 내 거 아니지만 내가 만든 제품 판다는 기분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쓰니까 너무 좋은 게 번역을 다 해주잖아요. 누르고 다가 아니라 전 번역하고 글씨 좀 수정하거든요. 추가도 하고 불필요한 거 삭제하는 그 빈 부분에 넣기도 하고 글씨체 설정 이런 것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수동인데 약간 반수동. 대표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물품이 있으면은 흘려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다 디벨롭해서 업로드를 하시는 거네요. 타오바오에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검색을 좀 해봐요. 만약에 뭐 가구라고 하면 서랍장을 팔고 싶다? 서랍장. 이거를 이렇게 놓고요. 중국은 키워드 검색이 많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우드 나무 목재잖아요. 그러면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검색을 해봐요.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종류가. 이 중에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 있죠.
적층형. 아, 재검색을 하시는구나. 네, 여기서 계속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좀 추가해보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조금 더 가까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운반하기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것들. 이런 크림색 되게 예쁘잖아요. 가구 판매하는데 많지만 생각보다 잘 없어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라운딩 이런 것도 예쁘고 다리 모양도 예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바로 퍼센티 수집을 해놓는 거죠. 일단 올릴지 말지 나중에 가격 보고.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대형 키워드를 맨 앞에 넣습니다. 대형을 맨 앞에 넣고 그 다음에 중소형을 넣어요. 대신 저는 광고를 돌려요. 저는 제품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광고를 돌릴 수 있거든요. 효율이 나와요. 내 눈으로 봤는데 너무 예쁘고 다른 사람들이 살만한 제품이잖아요. 네이버 광고가 엄청 효율이 좋거든요. 저렴하게 해서 그냥 최저 가격으로 해서 돌려놓으면 그래도 유입량이 생기더라고요. 키워드 경쟁에 너무 몰입하는 거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이때 스마트 스토어 판매량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있었거든요. 판매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대형 키워드인데 운 좋게 1페이지에 들어간 거예요. 상품명을 잘못 지어서 제품이 노출 정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상품명 표기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꿔도 보고 다시도 해보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도 정지가 한 3주 정도 안 풀렸었거든요. 그 3주 동안 안 팔리는 동안은 제품 쿠팡에서 계속 팔렸어요. 그거 안 풀리는 동안 고생하다가 풀리고 나니까 1, 2페이지는 무슨 1200이 안에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거였겠죠.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저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차라리 광고를 눌러서 좀 위에 보이게끔 해보자. 네. CPC 광고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클릭된 광고는 단가는 보통 얼마 정도 잡고? 60원 기본이잖아요. 아, 이거 진짜 좀 파이팅 넘치게 진짜 자신 있다. 100원. 근데 네이버는 사실 광고비를 20만 원도 총액은 충전 안 해본 것 같아요. 10만 원 또 무료로 주시더라고요. 20만 원도 안 써보고. 어쨌든 이렇게 평소에 관심 있던 제품을 기억해 있다가 소싱하고 그러시는데 그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읽는 능력도 중요한데 혹시 뭐 그런 트렌드를 읽었을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이템 스카우트밖에 안 봐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있죠. 그냥 키워드 올라오는 거 보고 뭐 여기 보면 알러지 케어, 차렵 이불 이런 거 막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에 비슷한 키워드로 좀 검색을 해보는 편이에요. 아, 베스트 키워드를 참고를 하시는 거네요. 저는 베스트 키워드를 참고하고 그리고 타오바오 계속 보고 계시면 요즘 많이 팔리는 거 타오바오에도 나오거든요. 몇만 명이 구매 중. 중국에서 많이 팔린다는 건 한국에서도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사실 랭킹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핸드폰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 무조건 컴퓨터로만 봐요. 왜냐면 퍼센트 수집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볼 때는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들어가면 퍼센트 들어가서 수집하기. 아까 말씀해주신 베스트 상품은 타오바오에서 어떤 식으로 보면 될까요? 첫 페이지 저는 참고 많이 하고요. 상품 보다 보면 뭐 몇 개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100명 이상 구매했어요. 200명 이상 구매했어요. 이런 거. 구매를 많이 한 제품 위주로 참고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구매를 많이 했다라는 게 사실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판매를 해보니까 한 200개, 300개 정도 팔리면 리뷰는 10명 중에 1명 달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거면 오히려 더 달리고 아직 안 좋은 리뷰가 달려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이면은 악플 달면 안 되죠. 저 정말 진심이에요. 고객님들한테도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수시로 조금 연락을 드려요. 진행상을 그냥 계속 알림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면 기다리는 사람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고객이 묻기 전에 말하는 게 클레임을 줄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주문 알림 받자마자 차에 있더라도 차를 멈춰서라도 바로 노트북으로라도 주문을 넣거든요. 판매가 되면 고객이 빨리 받아보면 고객은 기분 좋고 우리는 정산이 빨리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뭐 CS 다시 재발송 이런 것도 오히려 고객님들이 더 동의해 주시는 편이에요. 주문을 최대한 빨리 넣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소통을 고객이랑도 하고 판매자랑도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해보고 싶은 뭐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전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올려놓은 제품 중에서 조회수가 많고 광고의 유입량도 많은데 판매가 별로 안 되는 제품이 있거든요. 걔네가 왜 안 팔리는지 전 지금 분석을 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상품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그래도 신경 쓰고 했으니까 조회수가
많겠죠? 근데 그게 판매량이 조회수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는 거 위주로 저는 하고 있어요. 아니면 키워드가 조금 많이 뒤에 있던 제품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른 제품 올리는 시간보다 그거를 좀 수정해서 1페이지 2, 3등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작업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판매 안 되던 거는 가격 조정도 좀 했었고요. 완전 수동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상품 하나하나를. 퍼센티로 올렸으니까 반수동. 다른 판매자 거 몰터리 해가지고 막 500원씩 싸게 올리고 저는 그런 최저가 경쟁 안 하거든요.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 다 최저가인 게 하나도 없어요. 최저가 경쟁에 저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나까지 더해가지고 최저가 경쟁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상세 페이지에 뭐 상하단 고정 이미지를 좀 더 신뢰가 가게 꾸민다든지 좋은 점 이런 것들 좀 어필한다든지 고객님들도 그렇다고 뭐 안 사시진 않거든요. 쿠팡이 판매 많은 것만 보셔도 최저가가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쿠팡은 스마트 스토어보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비싸거든요. 쿠팡 판매량이 많다는 건 사람들 생각보다 최저가를 생각 안 하는 걸 수도 있어. 보통 상세 페이지 가공할 때 이런 식으로 중국어들이 있잖아요. 저는 올 번역하거든요. 일괄 편집해서 이렇게 편집하기, 번역 영역 선택하고 선택 영역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보면 크림 컬러 엠보싱 세라믹 씹기 퍼센트 자체가 번역이 되게 매끄럽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글씨도 지금 이렇게 흰색이면 안 보이잖아요. 글자 배경 색상을 살짝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글씨에 내가 쓰고 싶은 거 있죠. 고급스러운 식기 세트 뭐 앤틱풍 이런 한국 상세 페이지에 쓸만한 말들을 넣는 거. 올 번역을 하되 저는 글씨를 수정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중국 제품인 거 알지만 너무 중국 거 그냥 번역만 해놓은 것처럼 써서는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번역이 되어 있는 거를 기반으로 완성을 좀 더 시키는 편인 거죠. 마지막 이야기는 근처 공원 걸어서 네.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실수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저 맨 처음에 실수했어요. 출근지를 해외로 설정을 안 해놔서 발송하라고 계속 저한테 막 빨리 막 오는 거예요. 다행히 상세 페이지에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다 적어놓고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그때 정말 고마웠던 게 퍼센트에 문의드렸거든요. 퍼센트 직원분이 원격으로 바꿔주셨어요. 또 하나는 쿠팡 광고를 쿠팡에서 하라는 대로 돌렸어요. 이 금액으로 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광고는 며칠 돌려보니까 뭐 하루에 1,000원 막 2,000원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광고를 돌렸는데 일주일 뒤에 광고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광고비가 18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광고가 된 만큼 많이 팔리진 않았거든요. 배운 값으로 쳐야 남들은 강의 보니까. 그렇죠.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조언이 있을까요? 조언을 드리자면 하는 사람 너무 많고 다른 분들을 보면 500원, 100원 경쟁도 다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시장에서 그냥 나만의 블루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향후 목표와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타겟하는 상품은 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니거든요. 자신 있는 제품을 좀 더 많이 소싱을 해서 다양하게 많이 올리는 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사실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게 중국 구매 대행이 아니었거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제품들 괜찮은 제품이 있다면 소싱을 해서 가격대가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제품이 팔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제가 꼭 서울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